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이 부자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명 깊게 읽고 있는 책이어가지고 이 책에 대한 내용을 당분간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당분간은 소개해드린 내용으로 유튜브 내용을 좀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지금 저자가 누구냐면 아닌가? 저자가 누구였더라? 존 소포릭. 이 존 소포릭이 저자예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입니다. 존 소포릭.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부를 일군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부를 일군 사람인데 이 아들이 마이크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라는 아들에게 이 부자가 되는 그 부의 철학을 전달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쓴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앞에 마이크 아들에게 어떤 식으로 서론을 열었냐면, 마이크, 내가 없었다면 이 일을 끝마치기는커녕 시작이나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구나. 내가 이 책을 존재하게 했고 내 영혼을 담아 쓰게 했단다. 아빠가. 즉 이 존 소포릭이 아들을 위해서 바친, 정말로 영혼을 담아 쓰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부 자체보다는 부의 철학을 물려주기 위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부를 추구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부자가 되는지, 단순하고 명쾌하게 진솔한 언어로 들려주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존 소포릭이라는 저자가 이 특별한 재능이나 지성 또는 전문 기술, 뛰어난 학력이 없는 평범한 아버지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했던 모든 결실이 바로 이 책 안에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자의 정원일 배우기 첫 장 1장 이렇게 됩니다. 이 존 소포릭이라는 저자는 이 아들에게 어떻게 보면 부의 철학을 알려주기 위해서 딱딱한 어떤 교훈적인 또는 식상한 얘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픽션 형태로, 이야기 형태로 책에 저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야기 형태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인물이 등장하냐면 정원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정원을 가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정원사를 부를 일구는 정원사라고 많이 불러요. 그 다음에 이 정원을 돈을 버는 정원이라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먼저 이 책의 첫 번째 시작은 부를 추구하라입니다. 부를 추구하라. 이 정원사는 어렸을 때 아주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항상 그 부를 일구는 그 정원사에게 돈보다 인생에 중요한 것이 많다. 그리고 무덤에 너 돈 들고 갈래. 그리고 그 돈을 지금 누리지 못하면 그 돈을 언제 쓸래? 항상 이런 식으로 정원사를 어떻게 보면
충고 아닌 충고를 했었죠. 근데 그 친구들은 그 정원사가 왜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버는 그 동기를 몰랐어요. 이 정원사가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버는 동기는 어떻게 보면 이 돈으로 해결되는 모든 문제가 있는데, 돈으로 해결되면 사소한 문제가 되지만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끔찍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20대 초부터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정원사는. 그리고 이 정원사가 어떻게 보면 부를 읽고 나서 이제 세계 여행을 많이 떠났어요. 세계 여행을 떠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인종이나 국경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돈에 대해 생각하고 바라지만 이 차곡차곡 부를 쌓아가는 선택은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원사도 어떻게 보면 20대 때 이 돈이 없다는 사실을 주는 공포감을 체험하기 전까지 돈의 가치를 몰랐다 하고 표현하고 있고, 또 돈은 산소와 같다고 말합니다. 부족해지기 전까지는 부족한 줄 모릅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 삶은 피폐해지고, 깨어있는 내내 돈을 벌어야 하거나 돈 걱정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정원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신에게 지금 삶이 현재에 만족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 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정원사가 이제 1년 정도 긴 여행을 떠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총 지배인 산투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산투스에게 뭐라고 해야 하냐면, 자기가 1년 동안 그 해외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정원을 잘 관리해서 소득을 유지시켜 주고, 그 옆에 있는 농장을 추가로 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농장까지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대신에 그 옆에 있는 농장에 필요한 일꾼은 지금 현재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일꾼들을 이용해서 그거를 관리해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해서 이제 1년 후에 정원사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수익은 떨어져 있었고, 그 옆 농장은 아주 그냥 황폐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원사가 산투스를 불러놓고 뭐라고 하냐면, 사실 이 옆 농장은 자네 것이었네. 자네가 수년 동안 나를 위해 일해줬기 때문에 그 수년 동안 일한 부를 자네에게 선물하고 싶어서 이 옆 농장을 자네한테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으니 참 답답하네. 그러니까 산투스가 뭐라고 하냐면 충격을 받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원사님이 어떻게 보면 그 옆 농장을 하나는 또 추가적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월급도 보장해 주지도 않고, 과도한 이 업무 수행할 어떻게 보면 할 수가 없었다. 이것도 바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정원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상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가진 것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후에 산투스가
다시 한번 정원사를 찾아와요. 찾아오고 나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정원사에게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정원사가 자기의 어떤 조언자들에게 물어보고 나서 결정을 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원사가 뭐라고 했냐면, 자네한테 그 이웃 농장을 맡긴 조건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없는 동안에도 내 정원의 수익을 유지하고, 그 여가 시간에 그 정원을 일구기를 원했다. 그런데도 수확은 떨어졌다. 그러니까 정원사는 1분 1초도 쉬지 않고 일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수확률은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산투스가 애원을 하니까 이 조언자의 도움을 받으러 갑니다. 이 정원사는 이제 과거에 어렸을 때 척추 교정사로 일을 했었어요. 척추 교정사 일을 했는데 3년 동안의 수입이 2배 이상 됩니다. 그건 뭐냐면 평범한 척추 교정사의 월급보다 엄청나게 많은 월급을 받았었어요. 그가 이렇게 된 원인은 행동을 교정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교정했냐면, 첫 번째로 술과 유흥을 끊었고, 혼자 명상하는 시간을 가졌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했고, 매일 운동했고, 엄격한 식당 관리를 했고, 돈에 관한 특별한 목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그걸 칠판에 붙여놨고, 그 다음에 불이 나도록 환자들이 예약하는 광경을 이미지화했고,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자기 개발에 대한 오디오를 차 타고 다니면서 계속 들었고, 하루 계획을 세웠고, 가족과 시간을 보냈고, 일하지 않는 시간에는 내 몸과 마음을 충전했고요. 이것을 했어요. 다른 건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바빠진 거죠? 직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사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까 말한 그 작은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한 결과, 이런 불을 일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새로운 시각과 열심히 에너지를 모아 새로운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정원사가 이때에 자기가 성공한 것이 내가 더 많이 혹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애쓰지 않았다 이겁니다. 아까 같은 행동을 지속적으로 행동했다 이겁니다. 아이씨, 저리가. 아빠 지금 듣고 있어. 저리가. 따라줄게. 꼭 짚고 있으면요. 죄송합니다. 저 가서 방에 가서. 산투스가 이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자 정원사의 조언가는 2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성, 두 번째는 직감의 목소리, 자기 자신에 있는 직감의 목소리. 그리고 이 두 조언자가 함께하면 팀은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두 조언자의 결론은 뭐냐면, 이 산투스 자네가 자네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네. 세상은 노력한다고 되지 않고 결과로 자네 가치를 증명하기를 원하네. 대신에 기회를 주겠지만 조건이 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1년 동안 내 밑에서 일하면서 기존의 수익은 유지해줘야 된다. 그걸 증명해야 된다. 두 번째,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그 옆 농장을 보수해라. 그리고 여기 있는 일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그전에는 일꾼들을 써라고 했거든요. 어차피 비용은 정원사가 주기로 하고. 근데 그 일꾼들을 쓸 수 없다 이겁니다. 자기 혼자 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청년 한 명을 고용해라. 짐이라는 청년을 고용해라. 최저임금을 주고. 이런 조건을 내걸게 됩니다. 이제 짐이라는 이 어린 친구가 자주 나올 건데, 아무튼 산투스에게 짐이라는 어린 청년을 붙여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존 그리샴이라는 그 변호사를 잠깐 얘기해 주는데, 이 존 그리샴이라는 변호사는 로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였어요. 주 60시간을 근무하는데 결혼했고 아이가 2명이에요. 일생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시기죠. 근데 어느 날 이 존 그리샴이라는 이 친구가 법원에서 성폭행 피해자의 증언을 들으면서 이 소설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 본인의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려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했냐.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매일 3시간씩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완성한 게 Time to Kill, 두 번째 그래서 그들은 바다로 갔다. 이 두 작품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영화 만들어서 엄청난 히트를 쳤거든요. 그래서 이 보통 사람들은 이 존 그리샴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건 알지만 그 사람 자체를 자세히 관찰하지 않는 우려를 범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매일 홀로 불확실한 일에 매달리며 오직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일. 가족과 생계라는 수많은 요구에 시달리면서도 그저 모래의 알갱이 같은 일을 하는데 시간을 들이고 있는 이 존 그리샴이라는 이 친구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 1시간을 투자하면 성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